네, 지금부터 B팀 3조 피고율용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전략을 구성할 때 저희에게 주어진 정보와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정보는 저희가 입장할 건물의 이 구조도가 먼저 주어져 있었고, 인질의 수와 그리고 대항군이 저희가 입장한 입구 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먼저 저희에게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로 인질의 위치 그리고 대항군의 수와 그 이동 경로가 저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는 한 가지 사실을 추론했는데요. 바로 이 구조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대항군과 인질이 존재할 확률이 낮고 높을까입니다. 이를 저희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활용해서 색을 달리한 다음에 이 구조도에 표현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입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전략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진입문 우측으로 들어가는 케이스 1 그리고 진입문 중앙으로 들어가는 케이스 2를 이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작전의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의 방향 그리고 이 경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조금 주목했던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각 구성원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를 저희는 화살표 기호를 활용해서 표현했는데요. 예를 들어 포스트맨과 세컨드맨이 처음에 전방을 향해서 진입한다는 과정을 수행한 다음 동시에 회전을 하는 과정을 이제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 화살표 기호를 통해서 동시에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전방을 응시하고, 이 세컨드맨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 이쪽 방향을 응시한 다음에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하게 봐야 할 부분이 이 화살표의 개수인데요. 이제 포스트맨과 세컨드맨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1의 상황에서 이 화살표를 하나만 했으나 이제 서드맨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마지막에 대항군과 교전하는 아군을 지원이라는 이 마지막 단계가 이 실제 건물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미리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미리 이렇게 조율하자고 사전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케이스 1보다 조금 상황이 복잡하다고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공격의 방향이 케이스 1의 한 곳과 다르게 두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이 입구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포스트맨을 배치하고 세컨드맨이랑 서드맨 같은 경우에는 입구 좌측에 배치해서 이 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입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게 봐야 할 부분은 왜 서드맨이 세컨드맨을 따라가야 하느냐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대항군이 돌아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서드맨이 효율적으로 대항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니은 구조물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만약 서드맨이 포스트맨을 따라서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대항군이 나타났을 경우 조금 언팽물 없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맨을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시야각의 차단에 의해서 일정 부분 언팽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서 서드맨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맨을 따라가는 것으로 저희는 작전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저희는 3차의 시도에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1차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시도 같은 경우는 케이스 1의 상황으로 진행되었고, 들어간 상황에서 이 통로에서 모든 아군이 사살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서드맨의 역할을 맡았는데 제가 후방 경기를 안 해가지고 모든 팀원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항군은 뒤로 돌아서 왔고요. 제가 왜 후방 경기를 안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로 저는 아마 실전 경험이 없고 훈련이 안 된 상황에서 개인이 긴장감의 각도가 높아지다 보니 개인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2차 시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2의 상황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아군 전체에 이제 좀 전술에 대한 인지가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입구의 우측에 위치한 상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진입을 시도한 이후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계획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이제 그 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그 포스트맨이 이 정도 위치에서 대항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전이 발생하게 되고, 세컨드맨은 이 정도 위치에서 포스트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서드맨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니은 구조물을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때 후방에서 대항군이 나타난 것을 보고 대응 사격을 하게 됩니다. 대항군의 경우에는 입구에서 나타난 대항군의 경우에는 바로 포스트맨을 사살하고, 그리고 잠깐 이제 서드맨과 교전을 벌이다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살되게 되고, 이 세컨드맨의 경우에도
이 통로에서 교전을 하던 적군에 의해서 사살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로에서 교전을 벌이던 대항군 한 명을 사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대1의 이제 아군과 적군의 교환을 이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서드맨이었던 제가 일종의 패닉 상태에 오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대항군 한 명을 사살했으나 남은 대항군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난 얼만큼 더 작전을 수행해야 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에 따라서 이 니은 구조물의 중앙부로 이동은 했으나 이 출구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입구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이 CQB라는 활동의 목적 자체가 인지를 구조하는 것인데, 인지를 구조하는 것이 아닌 대항군을 모두 사살하지 않고 단순히 출구로 나간다고 해서 작전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구로 돌아가서 남은 대항군을 좀 사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제가 입구로 나갔을 때 그 지도해주시는 김호경 선생님께서 이제 나오라고 손짓을 해주셔서 상황은 모두 종료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의사소통 X라는 이 표시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시도 같은 경우는 작전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전 과정에서 아군의 손실이 조금 더 많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즉 적을 처치하는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차 시도 같은 경우는 케이스 1의 상황으로 다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기존에 준비했던 전략이 아닌 조금 전략의 변형을 끼해서 상황 설정에 조금 벗어나서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3차 시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드맨이 구조물의 외벽을 돌아서 대항군의 후방을 가격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포스트맨과 세컨드맨은 이 구조물로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 통로로 입장했을 때 적군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코너링을 했을 때 이제 인질의 위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즉 인질이 어디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항군의 위치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맨은 자신의 경로를 세컨드맨의 경로로 바꾸어서 바로 이 측면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세컨드맨 같은 경우는 서드맨이 없는 상황에서 1차 시도 때 이제 모두 대항군에 의해서 사살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서 후방 경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컨드맨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던 포스트맨은 니은 구조물을 코너링함과 동시에 대항군과 마주하게 되고 상호 교전을 벌이다 대항군과 포스트맨 모두 사살되게 됩니다. 이쯤을 기해서 서드맨이 이제 출구에 해당하는 장소로 도착하게 되고 앞을 보고 있던 대항군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때 세컨드맨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맨의 총격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이제 코너링을 하고 입장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이미 작전은 모두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3차 시도에서 세컨드맨은 교전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론 작전의 성공 여부만 놓고 보았을 때 3차 시도 같은 경우 작전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상황 설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행된 작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작전의 목표가 인지를 구출함도 있지만 그 이면에 전제되는 사항은 아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포스트맨이 적군과의 교전 상황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 세컨드맨이 조금 더 빠르게 포스트맨을 지원했더라면 이런 사상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세컨드맨의 보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케이스 1, 2는 전략, 이제 이전에 세웠던 전략인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밑에가 1차, 2차, 3차가 이제 본인이 했던 거. 네. 오케이. 네, 잠깐 이쪽으로 이제 와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찍어야 돼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자, 권룡이가 발표를 끝났어요. 본인은 이 발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소회. 끝나고 난 소회. 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좀 빠르고. 버벅거리고 좀 빠르고 그랬던 것 같다. 자,
그러면 좋았던 점. 내가 좀 이건 잘했다 이런 거.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음에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대본을 한번 써보고 그거 맞춰서 좀 연습을 하려고 것 같습니다. 몇 번 연습했어요 이거? 되어서 6번?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아주 부족한. 아니 원래 평소에 발표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러진 않고 그냥 하는 거. 하면 하지 뭐 약간 이런 거 그냥 이제 도전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권룡이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이제 조금 보완하면 좋을 점들이 몇 개 있어서 그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좋았던 거는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권룡이의 어떤 그 발표를 10개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인상적인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발표를 할 때 이제 권룡이가 발표를 시작할 거야. 근데 흥미를 끌어야 돼. 그쵸? 청중들이 권룡이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 근데 권룡이는 어떻게 도입을 시작했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하면은 청중들한테 뭔가 딱 눈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룡이가 이 CQB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그러니까 청중들이 권룡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좀 집중하고 오, 쟤 발표한다 이러면서 볼까요? 톤이 좀 더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톤이 높고 또 얘기는? 내용은 그냥 지금처럼 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질문. 네, 좀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청중이 예를 들어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청중이라고 하면 질문을 조금 던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청중이라고 하면은 질문을 던져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럼 만약에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저희가 하는 것에 좀 부각되는 이야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같이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CQB 다들 해보셨죠? 뭐라면서 이제 CQB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권룡이는 오늘은 도입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를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내가 뭘 먼저 말 꺼내려고 하냐면 우리 발표가 몇 분이었어요? 5분인데 8분 57초 거의 9분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사실은 핵심이 없었고 약간 많은 말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5분을 말하려면 물론 우리가 권룡이 저거 몇 분 했어요? 3번 하는 동안 총 몇 분 한 것 같아? 저거 총쏘기? CQB? 몇 분 활동한 것 같아? 저요? 3분 했는데 3분 했는데 이제 많은 걸 이제 더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을 거의 설명을 한 거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5분 말하기라고 하면은 압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면 어때요? 청중은 재미가 없어져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엄마하고 싸운 얘기 만약에 친구가 해.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좀 흥미가 있을까? 엄마랑 갈등을 겪었던 그 부분을 부각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듣기가 좋겠죠. 근데 만약 이 친구가 내가 왜 엄마랑 싸우게 됐냐면 과거에 3일 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다 말해. 그럼 어때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할 때는 핵심을 말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발표의 어떤 순서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전략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우리가 1차, 2차, 3차 시도를 했다. 이건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좋았으니까 순서는 되게 좋았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 좋았냐면 이게 지금 장점하고 단점이 나누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쵸? 1차, 2차, 3차 시도에서 어떤 게 장점이었는지 어떤 게 단점이었는지 어떤 게 보완해야 할 점이었는지 이게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룡이도 설명을 할 때 1차 시도에서의 우리의 장점. 근데 장점이 없으면 단점. 그러면 단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단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보완할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좋았겠죠. 그다음 2차에서는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왜? 전략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해요. 2차에서 이제 저희 2차 시도의 장점은 전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전략인지 설명. 그 다음에 저희 단점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처치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완할 점. 이야기해주면 이 구조로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근데 약간 저기서는 설명이 조금 길어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조금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핵심을 강조를 할 때에는 사실은
권룡인에는 전략에 더 핵심을 줬어야 될까요? 이거 발표 설명할 때 아니면 내가 했던 시도를 위주로 설명을 했어야 될까요? 이 발표에서. 시도를. 그렇죠. 시도를 위주로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물론 시도도 길게 잘 설명을 했어.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1차, 2차, 3차 조그맣게 그려놨잖아. 사실은 저게 사실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권룡이는 1차, 2차, 3차를 자꾸 설명하면서 위에 있는 저 전략 지도를 가리켜요. 뭐죠? 칸이 제가 그러니까 그럼 2개를 쓰면 되지. 2개도 돼요? 2개도 됐을걸? 그거 발표 자료? 그러니까 이 듣고 있는 사람은 분명 권룡이가 2차 시도를 설명하는 건데 저기 있는 화살표는 거의 설명하지 않고 케이스 2에서 자꾸 그 포스트맨하고 그 위치를 자기가 혼자서 자기만 알고 있는 설명으로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발표하는 사람은 아니 청중들은 헷갈릴 수 있겠죠. 권룡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살짝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권룡이가 2차나 3차 시도 근데 3차에서는 잘 사용을 했어. 3차는 저 화살표를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2차에서는 저 케이스 2를 엄청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는 부분에 손짓을 두고 그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조금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략 위주로 설명을 해야 돼요. 1차에서 이런 전략을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2차에서는 이런 전략을 했는데 실패해서 이것이 단점이었습니다. 3차에서는 이런 전략을 했지만 실패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내가 겪었던 걸 너무 설명해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 다음번에는 좀 응집력 있게 전략 위주로 설명을 하고 내가 겪었던 걸 좀 깔끔한 이야기 구조로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케이스 1에서 1, 2, 3 썼잖아요. 그게 그 퍼스트맨하고 세컨드맨하고 그거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첫 번째 전략은 전방을 향해 진입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은 전방을 향해 진입 이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쓸 때도 어떻게 쓰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을까 이걸 좀 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효과적인 마무리. 이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본인 기억나요? 마무리했던 거? 이상으로 끝.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청중들한테 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요약을 하든 강조를 하든. 그렇죠. 요약을 하든 강조를 하든 또는 내가 이거에서 느낀 점을 말하든 또는 이 CQB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청중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 부분도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권룡이가 잘한 점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권룡이 기본적으로 잘했어. 근데 피드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권룡이는 어휘어법 사용이 좋아요. 평소에 바른 말을 많이 사용하나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구어체를 원래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사람이 당황하면. 근데 권룡이는 구어체보다는 이런 약간의 그 살짝의 뭐라 해요? 더듬? 요 정도만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잠시만요.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일부 유창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너무 들켰어. 살짝 보였어. 그거는 연습이 조금 더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언어적 이거 들어봤어요? 반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반은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그 다음에 성량, 그 다음에 이제 말의 크기, 그 다음에 높낮이 이런 것들 강조하는 부분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권룡이는 살짝 빨라. 그래서 천천히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속도가 빠를까? 유튜브 틀면서 봐서 그런가? 유튜브 그거 강하게 봐가지고? 2배속으로 보니까? 그럼 근데 본인은 천천히 발표해야 돼요. 천천히 발표를 하거나 왜 나중에 발표하다 왜 속도가 빨라지냐면 내가 조급한 거야. 왜냐면 할 말이 많고 그다음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할 때 사람 말이 빨라져요. 긴장.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할지 이 도입 부분은 무슨 말을 하고 중간 부분은 전략 설명하고 1차 시는 어떻게 설명할지 2차 시도는 어떻게 설명할지 3차 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걸 머릿속에 그려야 속도가 덜 빨라져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차분하게 하는 거. 그 다음 비언어적 표현은 뭐게요? 그게 손짓. 그 다음에
시선, 네. 표정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시선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떨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면서 발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좋았다. 그건 너무 좋았고 이제 다만 이제 손짓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다음에 케이스 2를 설명 끝났으면 거기에 손짓이 가면 안 돼요. 2차 시도를 설명할 거면 2차 시도에 손짓이 가야 되는 거 정확한 손짓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시간 배분 5분 설명해야 되는데 몇 분 설명했죠? 9분. 그렇지 9분.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발표가 도입 전개 마무리로 되잖아요. 그럼 도입은 몇 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분 30초. 그렇죠. 30초에서 1분. 그 다음에 마무리는? 그렇죠. 30초에서 1분. 그래서 여기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말하기로 구성을 나중에는 이제 시간도 체크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